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상승 랠리, 산타 랠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국내 증시도 시간은 똑같이 지나죠. 우리의 남은 일주일은 어떤 그림일까요? 예측해보면서 내년에 대한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오늘 코스피도 모처럼 만에 2,600선을 돌파했잖아요. 네. 그래도 많이들 아쉬워하는 건 뉴욕 증시가 워낙 잘 가니까 자꾸 국내 증시가 비교 대상이 되더라고요. 네. 뉴욕 증시 잘 가는 배경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미국 증시 보면서 삐졌습니다. 네. 네. 저희도 그 정도까지는 네. 못해도 좀 가져야 되는데 오늘 좀 가긴 가죠. 네, 좀 섭섭하죠. 네. 네. 이왕 갈 거 이렇게 못 가나 싶긴 하고 코스닥 보고 있으면 더 삐집니다. 네. 네, 코스닥은 전혀 반응을 못한 채 지금 나오는 게 그게 다죠. 대주주 양도세 관련돼서 좀 할 거면 빨리 해줘라. 이게 아직까지 뭐 결정도 안 나고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요.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인지 아무래도 좀 수급도 그렇고 수급도 아직 외국인들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약간 탄력을 잃고 있다라는 쪽에서 괜히 지수가 가다 보니까 마음은 급한데 못 올라가니까 조금 짜증이 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 조금 많이 받아갑니다. 그런 쪽에서 연준 위원들이 좀 여러 가지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금리 이제 내릴 거야라는 분위기와 함께 내년에 대한 또 놓치고 있는 게 S&P 500 기준의 상장사들의 실적 흐름을 보게 되면 내년에 두 자릿수 쪽으로 개선될 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 근데 물론 이 부분은 경기 침체의 강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한가나 큰 산은 넘었다라는 분위기 쪽에서 미국이 올라가는데 너무 세게 올라가요. 네. 네, 부러워 죽겠습니다. 네. 저희도 같이 잘 동반해서 가면 좋으련만 오늘 일단 코스피가 오르곤 있지만 코스닥을 보면 아쉬움이 있다. 앞서서도 이야기 주셨거든요. 결국 근데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좀 이끌어주는 건 금리 인하 이 시사가 기준이었잖아요. 네. 다만 일부 연준 의원들이 과도한 기대를 누그러뜨리려고 진화하는 발언들을 좀 하더라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 시장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뭐 지금 내년 당장 금리는 한 6번 인하할 걸로 보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 3%대 후반까지는 내년에 보고 있어. 시장의 생각입니다. 근데 연준은 점도표 봐라. 본다고 하더라도 금리 한 3번 정도 내리고 해봐야 이제 한 4%대 후반대 정도일 텐데 너무 빨리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즉 연준 의장은 금리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경로를 이제 더 이상 이제 다 왔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열어두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은 뭘 하냐면 네. 진화하는 거죠. 너무 시장이 기대감을 키우고 거기에 따라서 확대 해석하는 걸 경계하기 위해서 약간 좀 진화하는 발언들,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불은 누가 지펴놓고 그래서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는 전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계속 아마 앞으로도 이럴 겁니다. 연준 위원들은 좀 그렇죠. 원은 전쟁인데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좀 완화된 모습들로 가자라고 시장을 좀 달래려고 노력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증시도 사실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 뉴욕 증시도 그런 상황. 의원들은 좀 진정을 시키려는 분위기는 이어지겠지만 사실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증시가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인하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국내 성장주들의 주가 흐름도 좀 바뀔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네. 기대해도 될까요? 네, 시기와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네. 일단 시기는 시장은 또 내년 3월 정도면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근데 그것도 연준에서는 아니다 하반기 생각하고 있는데 또 괴리는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빨리 그리고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한다 그러면 성장주가 반영을 할 텐데 그 전에 그러면 금리를 빨리 내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금리를 빨리 내리는데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상당한 출렁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경기에 대한 어떤 이상 신호나 아니면 또 블랙스완급의 뭔가 벌어지지 않고 나오게 되면은 경기는 차근차근 내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상반된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성장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그래도 금리가 내려간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데 근데 이 상황 쪽에서 국내 쪽은 그래도 인터넷 플랫폼 관련된 대표 주자는 못 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가 또 자꾸 규제 대책을 내놓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으로 약간 또 주춤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트렌드가 맞아 간다라고 하게 되면 돌아가긴 할 겁니다. 근데 그 과정들이 약간 좀 경계감이 높아졌다라는 쪽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도 한번 볼까요? 국제 유가가 1%가량 올랐어요. 그 배경에는 홍해 위기라는 단어가 지금 올라왔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유가를 좀 하락세였는데 이걸 상승으로 이끌 만한 그런 큰 재료로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모두 다 운행이 지연되고 정체되고 돌아가야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거기가 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쪽들이 원유 운반 쪽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런 쪽이 또 빙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컨테이너선 운임 이런 쪽에서 다 반영이 되게 되면 그래서 오늘 HMM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배경이 여기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그러면 원유가 도착하는 시기가 이제 뭐 7일에서 10일 정도 아니면 또 컨테이너선이 그 정도까지 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운임이 올라가고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게 되겠죠. 그런 쪽의 한 축으로서 먼저는 SCFI라고 하는 해상 운임 체크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또 빠르게 올라온다. 약간 또 왠지 석연치 않아요. 예전에 코로나19 때 나타났던 하나 항만 정체 그리고 또 그 파나마 운하 약간 배가 비틀어져서 못 들어갔었을 때 네. 나왔던 해상 운임 급등하는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자뷰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부터 그러면 또 유가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75달러대 WTI 기준으로 안착해서 쭉 움직인다. 왠지 또 부담감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방향을 완전히 지금 잡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체크해야 될 요소들을 지금 하나하나 알려주셨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점검하면서 유가의 방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게요. 국내 경제 안에서 좀 집중해 볼 만한 내용일지 궁금해지는데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AI, 차세대 통신 등을 12대 분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했습니다. 나라가 지금 나서서 몇 가지 12개의 섹터를 지정을 한 거잖아요. 네.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좀 증시 안에서는 수혜 분야 꼽아볼 수 있을까요? 다죠. 네. 지금 언급된 12개 예, 섹터. 정부가 신경을 쓰고 앞으로 이쪽에 자금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조금만 좀 정책적인 지원이 들어오게 되면 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쪽은 성과 가셔야 될 때마다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12개 섹터들은 계속 또 어디 적어 놓으시고 포스트잇 적어서 이제 붙여 놓으시고 그에 따른 종목들이 나오고 돌아갈 때마다 거의 뭐 동일한 게 미래 자원 관련한 내용들이 많아요. 기대감, 성장주.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성장의 개념까지 붙일 수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맞는 섹터와 종목들은 계속 작은 섹터 쪽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스터디하고 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가장 두 가지 어떤 축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 2차 전지겠죠. 이쪽에 대한 큰 축은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변화들을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축은 반도체, 2차 전지. 23년도를 주도했던 그 섹터가 큰 축이 될 가능성, 그에 따라서 작은 종목까지도 저희가 세분화해서 보겠고요. 그리고 사실 2시쯤에 네. 저희가 좀 기다렸던 발표가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아직 안 난 것 같거든요. 네. 이 전망을 좀 한번 해볼까요?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그리고 큰 그림에서는 예산이 지금 책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주주 양도세는 뭐 가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쪽에서 보고 있는데 그밖에 이제 예산 관련된 얘기가 한 690조인가요? 정도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 여야 간의 타결을 보느냐. 근데 좀 미묘한 쪽이 복지 관련된 쪽에 대해서는 증액을 원하고 그 나머지 뭐 국가 기관 관련된 쪽에서는 좀 감액을 원하고 이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약간 증액과 감액 사이에서 조금 아직 이견이 좀 있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좀 신경전은 좀 벌어진다라는 쪽으로 보여지는데 어차피 타결은 되겠죠. 네. 하지만 이를 통해서 가장 먼저는 뭐 취약계층을 통해서 나오는 복지를 먼저 해결해 주겠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직접적인 영향은 저는 이 예상과 관련된 것보다 대주주 양도세 네.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라. 빨리 좀. 네, 이거에 대한 흐름들인데 할 거면 좀 빨리 합시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좀 크게 말씀하셔야 국회까지 들리지 않을까요? 제가 좋습니다. 이게 예. 사실 불확실성이 증시 안에서 가장 또 안 좋은 재료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든 그냥 매를 맞게 되더라도 좀 빨리 알게 되면 훨씬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투자 관점의 의견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오늘 대형주 쪽으로 쏠리면서 코스피 잘 가는 상황인데 돌파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증시 안에 산타는 이미 왔다고 보시는지 연말까지 전망도 함께 해주시죠. 참 늦게 오시네요, 한국은. 네, 미국은 벌써 그만큼 다 선물 다 나눠주시고 네. 이제 와서 한국 쪽에 살짝 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주는 것도 따로 있네요. 그거는
대형주만 네. 주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축된 중소형주 쪽에 대한 압박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지수 자체적으로는 오늘 단기 고점은 살짝 찍었다고 봅니다. 한 2,612 정도면은 일단 부담 가는 영역이고 거기다가 선물 규모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 쪽에서 18,000개 이상은 좀 당일적으로 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정리가 되면서 약간 2,600선 중반쯤으로 끝나지 않나 한쪽인데 그래도 2,600은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타겟이 중소형주까지 이렇게 낙수가 들어오면서 이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또 얘기드립니다. 대주주 양도세. 빨리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섹터가 있을지 압축을 좀 해주시죠. 지금 출연 때마다 말씀하시는 섹터 종목들이 잘 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이번에는 자동차가 좀 움직입니다. 오늘 네, 그렇죠.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데 자동차 쪽은 전혀 기대감이 없었던 쪽이고 게다가 어제 보니까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 손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 끝났겠죠. 그런 쪽에서 비용 통제 들어가고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레벨업을 이제 훈풍들이 좀 더 같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현대 위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어떻게 이쪽은 자동차 부품 쪽에서 또 내년에 앞으로 보여줄 이제 전동화 관련된 부품 쪽에 성과를 좀 내어줄 걸로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또 로봇 관련된 쪽 이쪽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밸류는 전혀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부각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도가 조금 더 레벨업 되지 않나 그런 쪽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주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현대 위아를 좀 눈여겨보자.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장 깊이 있게 알아봤고요.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